지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의 용의자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웃이 금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영도구 태종산에서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고 28일 서구 엄광산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광안리 일대의 공유 숙박업소 운영자가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고도 불법 운영을 지속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기장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화 작가가 캄보디아 빈민촌의 어린이 도서관에 건립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타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고 유력 용의자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빌라 모녀 살인 혐의로 피해자의 이웃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빌라 모녀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왔습니다. 숨진 모녀의 부검 결과 수면제가 발견됐는데 A씨가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의 성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CCTV 분석 결과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40대 여성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고 딸에게서는 타박상과 목졸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면식범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피해자 주변을 수사를 했습니다. 일단 경제적 이유로 금품을 훔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모녀의 집에서 사라진 귀금속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의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조금씩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유 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격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200원 넘게 비싸져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유소. 리터당 경유 가격은 1,799원. 부산 평균 1,856원보다 저렴한 편. 하지만 운전자들은 부담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유 가격은 한 달 이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예전에는 5만 원이면 이 정도 넣었는데 지금은 그 똑같은 가격대에 지금 2만 원, 3만 원 더 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되죠. 경유 가격 상승세로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을 모는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같은 가격의 주유량은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납품 하루에 한 2군데 갔다 오면은 한 7만 원치 오면은 다 들어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 너무 부담이 되죠. 휘발유의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경유의 가격은 오르고 있어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별로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6월 20원 정도 차이가 나던 게 8월에는 90원, 11월에는 200원 넘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이유로 유류세 감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유 수급난이 해소되지 않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온이 낮아지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유가 이제 제품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 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휘발유가 더 이제 밑으로 할인 유류세 인하가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경유 제품가가 올라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유가 많이 비싸 보이는 거예요.
휘발유 가격보다 저렴했던 경유가 가격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유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27일 기존 2.2%의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1%대 후반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건데요.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모두 400조 4,570억 원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기 악화가 심화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8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1명입니다. 사망자는 없으며 위중증 환자는 30명, 재택치료 중인 사람은 16,747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5%, 일반 병상 가동률은 47%입니다. 부산 지역은 29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이 기간 동안 부산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이, 낮 기온도 영상 2도에서 10도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평년보다 낮아 춥겠다고 전망했습니다. 28일 늦은 오후 시작된 비는 29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고 부산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8일 낮 12시 40분쯤 서구 엄광산 8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오후 2시 40분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이 산불로 소방서 추산 임야 2,800여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쯤에는 영도구 태종산에서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산림 660제곱미터를 태운 뒤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6시 40분쯤 강서구의 한 플라스틱 포장용기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공장 내부 기계에서 최초의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지자체, 세무서 등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광안리 일대 공유 숙박업소 불법 영업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기간 공유 숙박업소를 불법 운영한 114명, 16개 건물, 164개 호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종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도 불법 숙박 영업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A씨는 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숙박 위탁관리업체 대표인 B씨는 21개 호실의 점유자들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뒤 세탁과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불법 숙박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농가 마케팅 기술 지원에 참여한 농가의 평균 수입을 조사했는데 전년 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판매를 위해 농가가 직접 나서면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튜버와 커머스 쇼호스트로 변신한 농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혹시 농튜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촌의 농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 유튜버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요즘 농촌에서는 이 농튜버가 대세입니다. 귀농한 지 올해로 6년째인 강석진 씨. 올해 처음으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함께 유튜브에도 도전했습니다. 토마토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에 대해서 더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유튜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즐겨하지만 이제 제가 촬영도 해야 되니까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농튜버가 늘고 있습니다. 농가 홍보는 물론 상품 판매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농민들한테도 이제는 이렇게 판매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저희 농원을 알리기도 하고 앞으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농민들한테도 꼭 필요함을 많이 몸소 느끼게 돼가지고 내 농산물을 내가 가격을 정해서 내가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또 오래 하다 보면 구독자 늘어나고 조회수 많으면 또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구독자 그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낼 수가 있으니까 연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농업인들은 연금이 없으니까. 농튜버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울토마토 생산자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찾아서 직접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1일 쇼 호스트가 되어 방울토마토 농가를 도와드릴 김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맛이 너무 달콤해서 마치 설탕을 막 뿌려놓은 듯한 그런.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고 구매 요청도 받을 수 있어 판로 확대 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커머스라는 게 이제 홈쇼핑하고 틀려가지고 요즘 또 대세가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그 판매 애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교육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요. 그 우리 농산물을 이제 알리고 홍보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까지 하는 유튜브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빈민촌인 한 마을에 기장군 동화 작가와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업가가 협업해 만든 1호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어린이 도서관은 동화 작가인 부산 기장 동화 창작회 김연아 대표와 천연비누 사업가인 박민주 대표가 2018년 함께 뜻을 모아 도서관 100개 짓기 희망팀을 꾸린 후 4년 만에 만든 첫 결과물입니다. 내년 5월 2호점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교육부 시엠립 유스센터는 김연아 작가와 문화증진사업 협약을 맺고 어린이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100개 짓기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연아 작가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누구나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 이제 저녁 9시까지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자. 그 계획을 2018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부산시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7시부터 1시간가량 광안리해수욕장과 동백섬, 이기대 일원에서 제17회 부산 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인력을 기존의 50%로 늘리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